안녕하십니까. 우리 혈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머릿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산 인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를 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김무성과 박지원이 실패했죠. 결국 김무성이는 맹태균을 마지막 히든카드로 던졌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노렸죠. 김건희 여사를 노렸고요. 김건희 여사를 노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게 되면은 부산에서 그 여론이 악화되어서 부산검정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패했다라고 생각하면 한동훈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 배신자의 히든카드 명태균을 던져서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부산검정, 인천 강화 이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동시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정부를 갈라놓겠다는 이 김무성의 선거 전략은 실패했다. 즉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를 던진 명태균의 공격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이는 결국 명태균의 이 카드는 불발탄입니다. 이 최순실을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결국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부산과 그리고 인천에서 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이 히든카드, 명태균의 히든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김무성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김무성과 박지원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갈라치기 해서 서로 싸우게끔 해서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흔들겠다는 그 전략은 실패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늘이 내린 천재 검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제 김무성에 대한 그 한계도 지났습니다. 이제 김무성이는 무조건 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는 문재인을 심판하고 나서 바로 김무성이도 손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이는 명태균이 부메랑이 되어서 김무성을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기사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뭐 2대2 무승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이재명이 이기느냐 아니면 박지원이 이기느냐 그 두 개였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박지원도 틀림없이 이재명한테 심판받게 됩니다. 박지원도 마지막으로 조국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국당을 밀고 있었습니다.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거짓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마치 조국당이 이기는 것처럼, 또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검정에서는 마치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을 했고 그 여론조사도 그렇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 모두 거짓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서로 약속 대련을 통해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김무성의 마지막 히든카드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거짓 선동, 이 박지원, 호남 문재인의 이 언론들을 이겨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선방했다. 안도를 취했고요. 한동훈이는 정부와 여당이 쇄신하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이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할 수밖에 없나? 결국은 이 배신자 세력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이 국민들은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 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이 넘어가 있는 이 중도층의 국민들이 어때요? 한동훈을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좌파 언론에 선동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해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의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 그 의식과 같이 싸우면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한동훈이는 국민들이 선동되어 있으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선동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약속 대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산에서 한동훈이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와 한편이 된다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나서고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죠. 우파 국민들 30%야 윤석열 정부를 찍어주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중도층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금 편들고 있는 한동훈을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국민 지금 눈높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먹힌 상태에서 한동훈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니까 한동훈과의 공감대를 이뤄서 국민의힘을 찍어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약속대로는 기가 막히게 이긴 것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가 근 불가 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니까 어때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같이 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멀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불가근 불가원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전략은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 전략을 만약에 했으면 무조건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멀리 떨어져서 국민 눈높이 전략을 맞춰서 선거 전략을 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승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좌파 언론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권력이 가장 큰 권력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지금 TV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언론들이 모두 누구 세력이라고요? 문재인 호남 세력이 이 좌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좌파 언론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내세운 어때요? 명태균과 조국당을 뒤에서 밀고 있었죠. 결국 김무성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이 좌파 언론들 보십시오. 이 검증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압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서로 단일화를 해서 마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하면서 여론조사도 몇몇 개 이름 없는 데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 여론조사인데 그런 걸 보고 또 믿고 와서 제 영상에다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이 여론조사 믿지 마시고 좌파 언론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30%로 딱 묶어놓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한 1년만 지나고 나면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30%대로 여론이 내려옵니다. 왜? 계속 못한다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중도층은 어때요?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짓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검정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누구한테 타격이 갑니까? 한동훈한테 타격이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무성 배신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흔들고 동시에 이간질시키려고 내밀었던 것이 누굽니까? 명태균이고, 명태균이가 선거날 어때요? 마지막 선거날까지 명태균이가 모든 이 좌파 언론들에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이 거짓 선동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김무성, 박지원 이 자들은 심판받을 일만 남았고요. 명태균이도 잘못 나섰습니다. 명태균이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도 호남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박지원의 보이지 않는 손 광주일보 언론들을 이용해서 조국당을 뒤에서 미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박지원이가 미는 이 광주에서 조국당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박지원이가 조국당을 밀면 밀수록 이재명이는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누굴 공격합니까? 이것도 약속대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재명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만은 누굴 내세워서 밉니까? 자, 이재명이가 가만히 보니까 박지원이가 호남 이 조국당을 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또 박찬대와 김민석을 내세워서 약속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수하를 내세워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직접 나서지 않고 수위 조절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김민석과 박찬대를 내세워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시킬 것처럼 영광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결국 박지원의 이 반격을 잘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호남 세력과 누구와 싸운다고요? 이재명 친노 세력이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신 세력 김무성이 지금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 기본이 되어서 좌파 언론들은 호남 세력이고, 호남 세력 박지원은 좌파 언론들을 이용해서 계속 친노 세력인 이재명을 공격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은 나무로 말하자면 그냥 보이는 하나의 가지 잎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뿌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김무성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친박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김무성 세력의 뿌리는 지금 호남에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과 이 김무성이 하나의 뿌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도 잘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박지원은 보이지 않게 광주일보를 내세워서 이 광주일보에도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이용해서 박지원이 그렇게 뒤에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재명이는 박지원에게 역공을 가했죠.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더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누굴 내세워서? 이재명은 직접 나서지 않고 김민석과 박찬대를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할 것처럼 김민석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초기에는 하다 잘못하면은 끌어내려야지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재명이가 탄핵을 시킨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것을 탄핵이란 말은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냈다. 이재명은 오히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재명은 절대로 수위 조절을 합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말은 절대로 입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김건희 여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찬대만 열심히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를 국감에서도 연일 공격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검정과 영광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제는 이 박지원의 어떤 반격을 이겨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걸로 보이고, 이제는 문재인 세력 치고 들어가는데 그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예언을 해드릴까요? 이재명 절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비판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박찬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국감에서도 연일 공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영광 국민들을 이재명이가 잘 속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시킬 것처럼 김민석과 박찬대를 내세워서 연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 것, 그것이 거짓 선동입니다. 그것도. 자, 그렇게 한 것이 영광 국민들을 잘 속였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 할수록 영광 국민들은 민주당을 찍어주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대표될 때도 이재명을 그렇게 밀어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청래를 이용해서 국회에서 생쇼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오늘 내일 곧 내려앉힐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박찬대와 김민석이를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곧 흔들고 끌어내릴 것처럼 하니까 민주당을 밀어줘야 된다 해서 지금 이 영광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대표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 호남 세력인 박지원이가 결국 조국당을 뒤에서 밀고 있다, 탄로가 났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박찬대와 김민석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킬 것처럼 생쇼를 한 것이 결국 먹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공격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무성 배신 세력과 싸운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친노 이재명과 누가 싸웠습니까? 호남 세력인 박지원이 싸웠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박지원과 김무성이 패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독대를 할 것이고요. 식사 만찬을 한 후에 인적 쇄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분위기 전환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좌파들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니까 마치 그 김건희 여사의 공격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럼 있는 것처럼 한동훈도 얘기를 해서 인적 쇄신용 분위기 전환이죠.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없어요. 없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선동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 대통령실을 인적 쇄신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동훈이는 어딜 공격합니까? 대통령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몇 명 바꾸면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절대로 한동훈이는 공격하는 그 목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 언론들은 그 목표를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죠. 그러나 한동훈이는 그 목표를 어디다 둡니까? 대통령실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공격하는 것을 한동훈이는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사람 몇 명 바꾸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대통령실을 공격해서 그냥 거기다 몇 명 교체하십시오. 그러면은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한동훈이는 인적 쇄신 즉 대통령실을 공격해서 그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명명 교체하면 끝나는 것이죠. 한동훈이는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너무 나서지 마라. 요 정도로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또 좌파 언론들이 공격하면은 한동훈이는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립니까? 대통령실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몇 명만 교체하면은 인적 쇄신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는 절묘하게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어디요?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검찰이 오늘 17일이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요거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합니다. 착착 맞아 들어가죠. 날짜가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한 4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자, 요거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끝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이제 용산에서 만찬을 하죠. 독대를 하죠. 그렇게 되고 어때요? 지금까지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한 몇 명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문재인 세력 치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김다희가 검찰 출두할 때 그냥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하늘의 수,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오늘 1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요구 불기소 처분 마무리하고 나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용산에서 오찬을 하고 당정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심판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무성의 싸움이었고 한동훈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마지막 히든카드였죠. 명태균을 내세워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양쪽을 노렸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도 했고요. 부산검정에서 여기는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패하게 되면 한동훈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즉 윤석열 정부의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요걸 이용했던 것인데 결국 김무성이가 실패했고 이 뒤에 김무성이 있다는 것, 명태균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알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이는 윤석열 정부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마지막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박지원과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이겼는데요. 저는 박지원 호남 세력들은 워낙에 똘똘 잘 뭉치기 때문에 이 조국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어때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시킬 것처럼 박찬대와 김민석을 내세워서 거짓 선동,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거짓 선동 뻥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킬 것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 국민들이 속았다.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당대표 될 때도 정청대를 내세워서 마치 윤석열 정부를 바로 끌어내릴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이 박찬대와 김민석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엄청 뻥튀기로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 국민들이 속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재명도 여기서 박지원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도 앞뒤 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도울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치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십시오. 이제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도 봐도 어떻습니까? 박지원이가 끝까지 그야말로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조국당을 밀었고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영광에서는 마치 조국당이 이길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었기 때문에 이재명도 다 알고 있죠. 이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지금 민주당 친노 세력 이재명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는 거 이재명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도 박지원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박지원이 했다. 이제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세력을 치고 들어가면은 이재명은 이제 그것을 박수치고 도울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슬슬 보십시오. 이제 국감이든 뭐든 이 김민석이나 박찬대가 절대 나서서 윤석열 정부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공격은 멈추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강도를 슬슬 멈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 치러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조 맞춰서 이 이재명이는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용산에서 오찬 독대하는 그날이 마지막으로 갈등 약속 대련도 이제 당분간 끝내는 시간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독대가 남아 있고요. 그 독대를 이용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한동훈이는 당분간 갈등에서 벗어나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문재인 세력을 치러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검찰 출두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날이 바로 문재인 세력 치고 들어가는 날이다. 자, 그날이 되면은 이재명도 자,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거 멈춥니다. 그리고 한동훈 공격하는 거 거의 멈출 것입니다.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멈추고 실질적으로 이재명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세력 치고 들어가는데 적극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마음 졸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문재인 세력 치는데 즐길 날만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